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10월 15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5일, 10월도 벌써 이제 반이 지나갔네요. 오늘도 보면은 그 몇 가지 그 기념일이 겹쳐 있습니다. 뭐 제일 먼저 흰 지팡이의 날, 즉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육의 날이기도 하네요. 온 국민이 체육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그냥 아주 크게 신장시키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보면은 이 체육의 날 이제 이 앞뒤로 해 갖고 각 동네별로 인제 그 체육 행사를 갖죠. 체육이라고 해서 그 엘리트 육상 선수들 같이 뭐 막 그 트랙을 달리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냥 그야말로 온 주민이 모여서 재미있게 어 좀 체력적으로 땀도 쪼끔 흘리면서 또 재미있는 그런 내용으로 인제 그 행사를 많이 인제 갖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솥을 걸어 놓고 뭐 그 탕도 끓여 먹고 그다음에 그 뭐 밥도 해서 나눠 먹고 국수도 끓여 먹고 뭐 인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인제 뭐 음 빈대떡을 부쳐 먹는다든가 인제 그러면서 인제 막걸리 한 잔 또 이렇게 곁들이면은 정말 이 가을날에 아주 정취가 무르익죠. 지역별로 상당히 그런 행사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인제 있을 겁니다. 지역 주민들 간의 그 화합을 유도하고 또 서로 친목을 도모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음 뭐 바람직한 그 이제 기념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뭐 내년 인제 4월 10일 날이 인제 국회의원 총선거 날인데 벌써부터 그걸 겨냥한 사람들이 인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계절이 되고 또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또 인제 손 씻기의 날이에요. 뭐 체육 행사를 열심히 했으면 인제 손이 인제 뭐 흙도 묻고 그랬을 테니까 손을 씻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죠.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제 전같이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 음 일상적으로는 그냥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사실 작년에 제가 10월 15일 날 이거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코로나19의 어떤 그 감염 이걸 굉장히 그 두려워했었죠. 우려도 했었고 저도 사실 2번씩이나 감염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음 뭐 별 특별한 증상은 없이 지나갔는데 정말 노약자나 그 뭔가 질병이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인제 기념일이 3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의 소사를 보니까 오늘 병인양요가 발발하는 날이에요. 병인양요라고 하는 것은 음 불란서 군인들, 프랑스 군대, 중국에 이제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가 이제 우리나라를 강화도 이쪽을 이제 침략한 날이죠. 침략의 침범이죠. 예. 물론 그 무렵에는 이제 홍선 대원군이 이 천주교도를 인제 많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제 프랑스 선교사들이 40 명인가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인제 그 그런 것을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교사가 인제 중국으로 탈출을 해서 인제 가서 그 주둔군 사령관한테 인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프랑스 선교사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좀 혼내 줘야 된다." 그래 갖고 그래서 인제 프랑스 인제 군대가 인제 들어왔는데 음 뭐 서로 인제 전투가 있었지만은 프랑스군이 큰 이득을 못 보고 그냥 철수를 했어요. 근데 인제 그 잠깐 그 강화도를 점령하고 있었던 그 짧은 시간 내에 철수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인제 문화재를 인제 약탈을 해 갔죠. 예. 이 문화재가 한번 약탈당하면 그걸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하여튼 그렇게 인제 병인양요는 인제 끝이 났고 그 인제 여파로 인해 갖고서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도인들을 인제 많이 인제 그 어 뭐라고 박해를 하죠. 예. 지금 저기 합정동 쪽에 가면은 그 절두산 성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인제 천주교 교도들이 인제 전부 그 망나니가 휘두르는 그 칼에 목을 이제 내놓고서 인제 순교한 그런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병인양요에 의한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이 서려 있는 데가 바로 그 절두산 성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국제 관계에 대처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지나간 역사지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갖고서 제가 병인양요 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흰 지팡이의 날이고 체육의 날이고 손 씻기의 날입니다. 이미 다 한 번씩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그 병인 양료가 발발된 날이에요. 병인 양료는 인제 고 한말 그 프랑스 함대가 인제 강화도 쪽으로 인제 음 침범을 해 갖고, 예, 한바탕 이제 전투를 벌인 그런 사건이죠.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흰 지팡이의 날은 인제 뭐 인제 지팡이가 인제 표현하듯이 어 실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각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얘기죠. 예. 실명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고 시각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매년 10월 15 일이다. 미국의 의사였던 리처드 후버 박사가 시각 장애인이 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흰 지팡이의 상징적 의미에서 출발한 것으로 1980년 세계 시각 장애인 협회에서 제정을 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길을 걷다가 보면은 시각 장애인들을 인제 가끔 만나게 되죠. 근데 그분들이 인제 들고 있는 지팡이 하얀 지팡이에요. 바로 인제 그것을 인제 지칭하는 거죠. 이제 보도블록에 인제 이렇게 표시를 해 놔 갖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팡이로 이제 짚어 가면서 "아 지금 여기가 뭐 거리에 어디 어떤 데다."라고 해 갖고 인제 음 이제 그런 확인을 하면서 인제 길을 가죠.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그 횡단 보도 신호, 파란불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버튼이 있죠. 그걸 누르면은 인제 음성으로 안내가 나오고, 뭐 어 불이 이 파란불로 바뀌었으니까 "건너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죠. 예. 아무튼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이제 도구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흰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날이 바로 오늘 흰 지팡이의 날이 되겠습니다. 음 이거 보면은 인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예. 이 이게 인제 바로 어 흰 지팡이의 날 기념 방송인데, 제가 요 방송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예, 뭐 그게 아니더라도 노인들도 인제 지팡이가 필요한데 이제 지탱하기 힘들어서 후덜덜덜 떠는 모습이 이제 이모티콘으로 표현이 돼 있네요. 그다음에 오늘은 또 체육의 날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의 하나로 매년 10월 15 일이다. 체육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체육 활동을 통한 국민 체력을 증진하며 여가 시간의 건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 예, 체육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손 씻기의 날이죠. 글로벌 핸드워싱 데이인데,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정말 손 씻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음 이 방송 번호 300 번이 사실은 지난해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손 씻기의 날을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음 뭐 개념 자체는 간단한 거죠. 네.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감염병을 예방하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오늘이 인제 병인양요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예. 병인양요는 1866년 고종 3 년에 병인 박해를 명분으로 프랑스가 일으킨 전투이다. 흥선 대원군에 의해서 진행된 천주교 탄압인 병인 박해로 프랑스 선교사 9 명이 사망하자 이를 구실 삼아 천진에 있던 프랑스 극동사령관 로즈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였다. 처음에는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양안으로와 서강까지 순찰만 한 후 조용히 물러갔으나 이내 전력을 보강하여 강화도를 침공한 후 점령하였다. 프랑스는 책임자 처벌과 통상 수교를 요구했으나 흥선 대원군이 거부하자 양측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을 했다. 1866년 11월에 퇴각하면서 강화읍을 파괴하고 방어하였으며 강화 2군과 외규장각 등의 각종 무기, 그다음에 수천 권의 서적, 왕의 인장, 그다음 19만 프랑 상당의 은계를 약탈해 갔다. 아주 나쁜 놈들이네요, 진짜. 프랑스가 병인 양요를 일으킨 본인은 천주교 박해에 대한 보복을 구실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려는 것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졌고 조선의 회국 정책은 한층 강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도 그래요. 정말 뭔가 개항을 시키려고 했으면 그냥 음 완벽하게 하든지 그냥 못 먹는 감 찔러 보겠다고 이렇게 콕 찔러 보고 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빈정상하죠,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고종 3 년이니까 고종은 뭐 어린 애였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흥선군이 인제 음
임금의 아버지로서 이제 흥선 대원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제 수렴청정하듯이 그냥 뒤에서 응?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야말로 천주교 박해도 하고 그다음에 세국 정책도 쓰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프랑스를 우리가 옛날에는 불란서라고 그랬죠. 예. 한자로 쓰면 불란서예요, 그걸 읽으면. 근데 독일은 도이칠란트, 그 독일. 지금 보면은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쓰는 자기네들의 그 이 발음대로 우리가 읽고 있어요, 프랑스라고. 근데 독일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독일이라고 그러죠. 도이칠란트라고 안 하고 저먼이라고 하지 않고. 미국도 뭐 아메리카나 USA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고 미국이라고 그러죠. 일본도 니폰이라고 안 하고 그냥 니홍이라고 안 하고 일본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해요. 그다음에 중국도 중고 하지 않고 중국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몇 나라 남지 않았어요. 우리 발음대로 얘기를 하는 나라가. 아 영국이 있네요, 영국. 잉글랜드라고 안 하고 그냥 영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언제 언젠가는 일본을 보고 '니폰?' 이렇게 부를 날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을 놓고 중국 어디서 왔냐고. 웃기는 얘기죠.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병인양요가 발간하게 된 배경을. 1865년 어 이때 천주교 교도가 23,000명 정도 되네요. 사실은 그 흥선 대원군의 부인도 천주교 신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천주교 신도를 박해를 했는지. 그다음에 인제 러시아가 인제 계속 남하를 하죠. 이게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뭐 일본 다 걱정을 한 거예요. 뭐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 및 통상 요구, 남하 정책을 인제 우려해 갖고 통상을 요구하면서 뭔가 "조선, 영국, 프랑스 삼국 동맹을 제안을 인제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글쎄요. 저 동맹을 받아들여 갖고서 우리가 러시아 남하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대처만 했으면은 어 우리가 일본에게 에 그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죠. 카즈라 테프트 조약이 결국 그거잖아요. 근데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다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병인 박해를 인제 시작을 해요. 1864 년에 집권한 흥선 대원군은 천주교를 탄압할 생각이 없었다. 왜? 자기 부인도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러나 청나라에서 천주교를 박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후 이런 분위기에 편성 1866년 천주교 박해령을 선포했다. 그거 보면 정말 지난 그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그 마치 중국의 소국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정치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기야 뭐 지금도 그러니 뭐 저때가 더 했겠죠. 조선의 천주교도는 8천여 명이 처형이 되고 와 24,000명 중에 8천 3분의 1을 처형을 했네요. 프랑스 선교사도 12명 중에 9명 3분의 2를 처형을 했네요. 정말 참 대단합니다. 3분의 2가 4분의 3을 75%를 처형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인제 박해를 인제 피해 갖고서 1866 년에 5월 8일 조선을 탈출한 리델 신부가 인제 청해 주둔 중인 그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한테 인제 예 프랑스 신부들의 순교 소식을 인제 전하죠. 그래서 인제 또 여기에 남아 있는 생존해 있는 다른 신부 2 명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각 함대를 출항시켜 달라고 인제 출동을 시켜 달라고 인제 요청을 인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그 드라마가 있었죠. 닥터 진이라고. 그 닥터 진은 그 현대판 의사가 뭔가 순간 이동을 해 갖고서 조선이 말기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절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흥선 대원군이, 그때는 흥선군이죠. 흥선 대원군이 아니고. 이 흥선군이 인제 이렇게 손을 뻗어 갖고서 인제 절벽에 매달린 걸 인제 닥터 진, 의사 진을 인제 구해 주는데 그래 갖고서 인제 뭐 거기 가서 뭐 소위 페니실린을 뭐 개발을 하고 뭐 이래 갖고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하여튼 뭐 재미있게 꾸미기 위해서 인제 그런 뭐 사극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현대 드라마가 굉장히 위험한 게 그런 것을 보고 진짜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는지 젊은 청소년들이 그냥 그대로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까 봐 전 그게 큰 걱정입니다, 저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 허구죠. 소설은 원래가 허구니까. 예. 자, 어찌 됐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보고를 받은 이제 로즈 제독이 어 인도 차이나에서 인제 반란이 일어났고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인제 주력 함대가 그 출동을 했는데 그게 돌아오면은 "조선 원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인제 청나라를 통해서 프랑스의 침략 의사를 전해 들은 거죠, 이런 말을. 근데 대원군이 탄압을 더 심하게 하고 변경의 방배를 더 굳게 했다. 자, 그래서 1866년 10월 19일 로즈 제독이 인솔하는 프랑스 원한 세입척이 리델 신부와 조선인 신자 세 명의 안내로 오늘날의 인천 앞바다에 인제 도착을 인제 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죄 없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왔다라고 하면서 죽은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 9 명을 가로하여 조선명 9천 명을 죽이겠다라고 인제 협박을 인제 했다고 그러네요. 그 사실 이 얘기를 전해 듣고서 이게 그냥 기분 나쁜 얘기 아니에요. 9명 죽였는데 9천 명을 죽이겠다니. 그래서 인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1866년 10월 26일 프랑스군이 한성부 근교 양화진 석양 일대 진출했다. 인제 올라왔다가 인제 이렇게 정찰만 하고 이제 내려갔다라고 그랬죠. 이에 조선 정부는 급히 어영대장 이용희를 파견하여 한강 연안 경비를 강화합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함대에서는 세 척의 소함대로서 도정의 공략이 곤란함을 깨닫고 그 부근의 지역만 정찰하고 11월 2일 청나라호로 물러났다. 그다음에 11월 17일 날 로즈 대독은 음 청나라로 물러난 거죠. 이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 척의 군함과 해병대 300 명을 포함한 도합 1230 명가량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시 강화도 부근의 물지도 근처로 진출했다고 했습니다. 11월 20일 날 3일 뒤에 프랑스 함정 4 척과 해병대 일부가 강화도의 갑곶진 부근에서 고지를 점령한 뒤에 한강에 수로를 갖다 본세를 인제 했네요. 네, 저도 그래서 인제 강화도역 갑곶진 가서 인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봤는데 아유 진짜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전투로. 11월 22일 프랑스군의 전군이 동원되어 강화선을 공략해 점령하고 여러 서적 등을 약탈을 했다. 11월 25일 이에 조선 정부는 장수와 군사를 파견하여 도성 수비를 강화하고 프랑스 측에 공문을 보내 프랑스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로즈 제독은 조선 측의 선교사 처형 등의 천주교 탄압 행위를 비난하면서 전권 대신에 파견을 갖다 요구를 했다. 돼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호락호락 들어줄 또 대원군도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교전과 태각을 볼까요? 12월 2일 날 120여 명의 프랑스군이 문수산성을 정찰하다가 매복 중이던 조선군의 공격을 받고 27 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을 했다. 12월 13일 프랑스군은 다시 교동부의 경기 수용을 포격하고 대령 올리비에의 지휘로 강화부를 점령한 뒤 160여 명의 프랑스 해병이 매복 중이던 양혼수 및 사격에 능한 500여 명의 조선군 포수들의 공격을 받아 6명이 사망했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프랑스군의 사기는 크게 저하가 됐다. 로즈 제독은 조선 침공이 무모함과 더 이상 교전이 불리함을 깨닫고 철수를 결정을 했고 12월 17일 날 프랑스군은 1개월 동안 점거한 강화성을 철수하면서 모든 관아에 불을 지르고 약탈한 금은개와 대량의 서적, 무기, 보물 등을 가지고 갑곶진을 거쳐 청나라로 철군했다. 다만 프랑스군 기록에서는 병인 양료 전체 기간 중에 프랑스군의 피해는 3명과 전사자와 35명의 부상자가 전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네요. 우리 쪽 기록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굉장히 창피해서 저렇게 적었겠죠. 예. 자, 그 영향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분노한 흥선대원군은 소양 오랑캐가 더럽혔던 땅을 서학인의 피로 씻음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양안어리 옆에서 참두봉의 형장을 설치해서 천주교인들을 처형하게 했다. 이때 수천 명의 천주교인들이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 잘린 목은 한강에 던져졌고 한강물이 핏빛으로 변화했다고 전해진다. 잘려나간 머리가 산처럼 높이 쌓였다고 하여 이곳은 절주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병인 양요로 말미암아 천주교도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어졌다. 예. 지금 저 합정동 거기 가면 이 절두산 성지가 있죠. 거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세국 정책을 한번 볼까요? 결과적으로 프랑스군을 물친 일로 자신감을 가진 대원군은 기존에 고수하고 있었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병인 양요는 2달 만에 끝났지만 하나도 외교장각에 보관돼 있던 귀중 도서와 은계 19상자 등을 약탈당했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원군은 세국 양의의 정책을 더욱 고집하여 천주교 탄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글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음 조선이 이렇게 세국 정책을 쓰지를 아니하고 요즘 다들 개혁 개방 얘기하듯이 이때 개방을 하고 뭔가 나라를 개혁을 했으면은 음 일본의 명치유신하고 사실은 그렇게 큰 시점이
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결국은 뭐 그 이후에 갑신정변이나 갑오경장 다 실패를 했는데, 그때 개혁 운동이 정말 성공을 했으면은 이때 조선 정부가 좀 더 뭔가 그 적극성을 띠고서 오히려 개방을 해 갖고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으면은 '역사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역사에는 가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쓸데없는 얘기죠. 이미 다 지나간 시간이고, 우리 이 과거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결국은 음 일제 침략으로 이제 나라를 잃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외교장각에서 도서를 많이 이제 약탈해 갔는데, 그 직지 심체요절, 그때 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벌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여자분이더라고요. 프랑스로 유학을 가면서 외교장각 의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의계를 찾다가 이 직지 심체요절인 직지 이 금속 활자본을 발견한 거예요. 대단한 발견이죠. 1967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가 되어 의계를 찾아 나섰다가 1972년 발견한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 심체 요절이다. 인제 이 직지사가 저 청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제 직지에 관련해서 인제 그 시를 낭송하는 그 행사를 갖는 인제 그 친구이자 군 동기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여튼 그 친구도 보면은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외교장과 의계를 찾아 나섰는데, 프랑스인 동료로부터 파손된 책을 보관하는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필관에 한자로 된 책이 무더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서 외교장과 어람용 의계 297 권을 비롯한 관련 도서들을 발견했다. 예, 드디어 찾은 거네. 당시 한국에는 분상용 의계밖에 없어 어람용 의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이 박병선 박사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에서 봐서는 이게 자신들이 옛날에 그 약탈해 갖고 온 건데 이게 자꾸 까발려지니까 박병선 박사를 인제 눈에 가시같이 여긴 거죠. 그래서 인제 권고사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당시에 인제 박병선은 프랑스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프랑스인들로부터 한국의 스파이, 반역자라는 멸시를 받아야 했는데, 그러나 박병선은 개인 자격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매일같이 출석을 해서 외교장각을 연구해서 조선조의 의궤라는 책을 갖다 발간을 해 냈네요. 예. 그리고 외교장각 의궤를 반환받는 데 가장 앞서 앞장서게 됐다. 음 한편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교장각 도서는 2013년 일시적으로 우리가 반환을 이제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가 한번 약탈당하면은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돌려받아도 소유권은 저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가져온다든가 이런 식이죠. 글쎄 나쁜 맘 먹고 "야, 그거 우리 거니까 내놔." 그러면은 또 이제 분쟁이 일어나겠죠. 예. 예. 이 외규장각, 탈취된 외규장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요 자료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가 나죠? 네. 네, 이상 오늘 10월 15일 흰 지팡이의 날이자 체육의 날이고 손 씻기의 날이고, 또 병인 양료가 발발된 날에 병인 양료에 대해서, 또 음 외규장과 이게 그 약탈된 독서, 그다음에 직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